네, 안녕하세요. 오스쌤입니다. 처음 수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수업 첫 시작은 고등학교 화학원 개념 정리와 그리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정리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파트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 이제 화학과 우리 의식주의 관계에 대해서만 얘기 나왔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구리와 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구리는 우리가 청동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요의 특징은 철에 비해 녹는 점이 낮고 그리고 반응성도 낮다. 요 두 개의 성질로 구리는 철보다 더 빨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더 빠른 사용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철에 비해 강도는 약하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철은 구리에 비해 녹는 점 높고 반응성도 큽니다. 그래서 구리에 비해 이 두 개의 이유로서 구리에 비해 늦게 개발된 이유가 되죠. 자, 여기서 반응성이 높다. 이 특징을 통해서 우리는 뭘 중요할 수 있냐? 반응성이 크다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 산화철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산화철의 반응식은 이렇게 되죠. 산화철 존재해야 된다. 요 중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산화철에서 우리는 순수한 철을 얻기 위한 방법이 바로 철의 재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겠죠. 그리고 강도가 강하다. 구리보다 강도가 강하다. 이는 농기구의 발달에 도움을 주었고 농업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파트에서 매우 중요한 철의 재련법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해 봐야 됩니다. 철의 재련법의 중요 포인트 첫 번째는 원료 세 가지. 이거 중요합니다. 뭐가 있냐? 철광석. 당연히 철을 만들어야 되는데 철광석이 필요하죠. 철광석, 그리고 코크스, 그리고 석회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두 번째 중요 포인트죠. 어디서? 뜨거운 용광로에서. 그 한마디로 자연 상태가 그게 변화한 게 아니다. 엄청난 가열을 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자, 여기 세 번째는 반응식, 반응 순서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코쿠스의 불완전 연소로 무엇이 얻어진다?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는 반응식으로는 CO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반응이고요. 두 번째는 산화철과 산화철의 반응식은 Fe2O3. 산화철과
일산화탄소의 무슨 반응? 산화 환원 반응입니다. 아유, 중요하죠. 자, 요 식은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산화철과 세 개의 일산화탄소가 반응한다. 어디서? 뜨거운 용광로죠. 뜨거운 용광로에서 반응하면 두 개의 철과 세 개의 이산화탄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산화철이 산소를 잃어버려서 순수한 철로 가는 반응, 이것을 보고 우리는 환원 반응이라 배웠죠. 자, 환원 반응은 정의가 물질이 산소를 잃거나 전자를 얻는 반응입니다. 산소를 잃는다는 것은 우리가 눈에서 보면 시계에서 빼앗았다고 알겠지만 전자를 얻는다, 잃는다에 대한 개념은 아직 화학원에서는 좀 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산소를 잃으면 전자를 얻는다. 이런 식으로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산소를 얻었죠. 그 산소를 얻은 반응을 우리는 산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산화 반응의 정의는 환원 반응과 반대죠. 물질이 산소를 얻거나 전자를 잃는 반응.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해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일산화탄소가 산화철의 산소를 가져간다. 이 말은 즉 다른 말하면 산화철이 환원 반응이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남은 불순물 반응은 여러 불순물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철엔 재련 반응 나오는 불순물은 뭐겠냐면은 바로 이산화규소라는 건데, 뭐 이런 거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산화규소가 석회석과 반응하여 무엇이 된다? 그냥 이게 슬래그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도만 알고 계시고, 두 번째 반응이 매우 중요한 반응입니다. 네, 다음은 질소가 나옵니다. 질소는 우리의 식량 문제에 매우 중요한 원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식물 성장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퇴비, 분뇨 이런 걸 사용했지만 한계하였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 누가? 하버가 최초로 질소 화합물인 암모니아 합성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로써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그럼으로써 식량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요식도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하버가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요 합성, 암모니아 합성에 대한 식이 중요하죠. 일단은 누가 사용됐냐? 질소기체와 수소기체가 사용되어서
암모니아 기체를 얻습니다. 매우 어려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질소 기체 하나에 수소 기체 3개가 어디서 반응하냐면 고온, 고압 환경에 촉매까지 사용해서 반응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암모니아 기체 2개를 얻게 됩니다. 요식 전체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다음에는 천연 소재가 나오죠. 천연 소재는 어업과 연관됨인데, 우리 그물 같은 거죠. 물에 잘 젖고 바로 흡수성이죠. 흡수성이 너무 높고, 그 다음에 잘 망가진다. 내구도 약한 거겠죠. 그런 거서 이제 많이 힘들었는데, 요 대표적인 내용들이 면, 마, 모, 그리고 실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나오죠. 최초의 합성섬유 나일론입니다. 나일론은 최초의 합성섬유이다. 그 천연 소재의 단점을 많이 개선했죠. 누가 만드느냐? 캐러더스. 이것도 중요합니다. 천연 소재가 나와서 이제 색깔을 입힐 수 있는 천연 염료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나오는데, 뭐 색이 귀하고 어렵고 했는데, 이것을 또 최초의 합성 염료가 모브가 되겠습니다. 모브는 최초의 합성 염료이다. 누가 만들었냐? 퍼킨이 만들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보셨던 철과 콘크리트를 합쳐 만든 철근 콘크리트는 강도가 더 강해져서 고층 건물 개발에 도움이 되었죠. 그리고 다음에 나온 것이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은 특징이 가볍고 단단한 성질이죠. 그래서 보통 창틀이나 건축 외벽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도 자연 상태에서는 산화 알루미늄 형태로 존재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가 필요하다? 순수한 알루미늄을 얻기 위해서는 재련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은 또 중요하겠죠. 알루미늄의 재련. 알루미늄은 자연 상태에서 산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화 알루미늄을 2개를 통해서 어떤 상태? 가열과 전기 분해를 합니다. 전기 분해를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느냐? 순수한 알루미늄 4개와 산소 3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산화 알루미늄이 되면서 무엇을 잃었나요? 그렇죠? 산소를 잃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환원 반응이라 했죠. 산소를 맺겠다.
그리고 전자를 얻었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할 것은 전기분했는데 이 알루미늄은 어디서 얻을 수 있다? 음극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왜? 화는 반응 정의가 어떤 물질이 산소를 잃거나 전자를 얻는 반응이죠. 전자를 얻으려면 어디에서? 음극에서. 이렇게 요건 좀 고난도 문제로 나올 수 있긴 하니까 요거는 좀 꼭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개념 기본 문제를 우리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을 보겠습니다. 단단한 농기구의 제작, 식량 생산량, 생산량을 증대시켰다. 그게 뭐겠죠? 철이죠. 질소기체와 수소기체부터 합성, 뭐의 역할? 질소비의 역할. 여기 암모니아였습니다. 반응식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질소기체 하나에 수소기체 3개를 어디서? 고온, 고압과 촉매를 사용해서 2개의 암모니아 기체를 얻게 된다. 자, 콘크리트에 철근을 넣어. 이게 바로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쉬운 문제죠? 자, 이번 개념 문제 한번 볼까요? 인류의 식량 문제 해결. 자, 질소화합물, 비료의 원료, 누구? 화학, 암모니아죠. 암모니아식 기억해 볼까요? NH3. 3번 화학이 인류의 식량 문제에 기여한 사례다. 보면은 철 대신 구리 농기구가 등극하였다. 아니죠, 반대죠. 구리 대신 철이 농기구 발전에 기여하였죠. 왜죠? 철이 강도가 더 높기 때문이죠. 자, 니은을 볼까요? 천연 소재를 만든 구물은 합성 섬유 가볍고 견고하고, 이것도 반대죠. 이것도 합성 섬유가 천연 소재보다 더 가볍고 견고하여서 딱 뒤에서 보시면 암모니아 합성법의 발견은 질소 비대에서 가능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증가했다? 식량 생산량이 증가했다.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번을 볼까요? 인류의 의료 문제 최초의 합성 섬유다. 요거 아주 중요했죠? 누가? 케라더스가. 나일론이죠. 최초의 합성 섬유는 무엇이다? 나일론이다. 화학의 인류 의료 문제 면, 마와 같은 게 천연 소재 맞죠? 대량 생산 방법을 구하는 게 어려웠다. 그래서 합성 섬유를 만들었다. 합성 섬유로 대량 생산. 면, 마와 같은 거는 왜 대량 생산 안 됐을까요? 이것들은 바로 우리가 동식물에서 얻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양한 합성 섬유를 만들어 대량 생산 가능하였다. 자, 맞겠죠? 여기 아까 기억에 그 최초의 합성 섬유보다 나일론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염료의 합성법 개발 다양한 곳에 부수겠다. 됐고, 최초의 염료는 뭐다? 뭐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이죠. 자, 최초의 합성 뭐다? 염료이다. 모브. 누가 만들었다? 퍼킨이.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철에 대한 설명. 자, 요거는 좀 잘 기억합시다. 잘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겠습니다. 반응성이 크다. 맞는 말이죠. 자연 상태에서 산화물 형태로 존재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F2O3 산화철이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요건 틀린 말이죠. 반대말입니다. 구리가 더 얻기 쉬웠습니다. 왜? 구리가 철보다 반응성이 낮고 뭐도 낮죠? 녹는 점도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리가 더 먼저 사용하였습니다. 자, 철은 농기구를 만들 사용하였다. 그래서 식량생産증대가 되었다. 맞는 말이죠. 왜? 구리보다 강도가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재는 건축물지로도 이용된다. 여기 아까 뭐였죠? 고층 건물 개발에 기여한 철근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예, 이것도 중요한 문제죠. 8에서 9번 내용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기호과 니은에 해당되는 물질 화학식을 각각 쓰세요. 볼까요? 먼저 가를 봅시다. 가는 질소기체죠. 질소기체 하나에 수소기체 두 개가 뭐가 되죠? 그쵸. 두 개의 암모니아가 되죠. 여기서 뭘 쓴다? 촉매 그리고 고온 고압의 환경이다. 여기까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중요한 반응이죠. 철의 재련 반응. 그죠? 철의 재련 반응입니다. 재련 반응에서 산화철이 3개의 일산화탄소와 반응해서 어디서? 뜨거운 용광로죠. 2개의 순수한 철과 3개의 이산화탄소. 자, 요건 뭐죠? 산화철이 뭘 잃으면서? 산소를 잃으면서 순수한 철이 됐다. 환원 반응. 일산탄소가 산소가 2개 됐죠? 한 개인데 산소를 얻으면서 나타나는 반응 산화 반응. 자,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역은 암모니아죠. 암모니아고 니은이 철입니다. 옳은 것만 암모니아의 대량 생산으로 의료 문제가 아니라 식량 문제. 철로 만든 농기구는 기여하였다. 맞죠? 니은은 콘크리트 개발로 대규모 건축물, 고층 건물 또 맞게 됩니다. 자, 10번 문제 볼까요? 화석연료, 석탄, 석유, 천연가스 맞죠? 가정용 난방에 이용하여 맞죠? 이것들을 연소시켜 에너지를 얻습니다. 여기 보면 연소할 때 환경 물질을 발생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발생하죠. 연소시킬 때 뭐가 나온다? 이산화탄소. 이것은 요즘에 환경 문제 중에 온실가스죠. 온실가스로 매우 대두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11번 문제. 인류 의존 문제에 기여한 사례. 옳은 것만. 암모니아 합성은 식량 생산 증대에 기여하였다. 맞죠? 암모니아가 뭘 제공한다? 질소를 제공하여서 증대에 기여하였다. 자, 최초의 합성 섬유는 이게 아니라 나일론. 그리고 알루미늄은 가볍고 단단한 게 알루미늄의 특징이죠. 그리고 창틀과 건축물 외장에 사용된다. 이렇게 기억된 것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요거는 개념 정리한 느낌으로 알고 갑시다. 자, 지질 시대의 생물 사체가 땅 속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높은 압력과 높은 열을 받아 만들어졌다. 여기 화석연료입니다. 그리고 모의 합성법 발견 질소 비료의 대량 생산이 가능. 식량 문제 해결. 여기 바로 암모니아였죠.
순사철을 얻게 되었다. 순사철을 얻는 방법은 철의 재련법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개념 문제는 완료해 보았습니다.